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임팩트 게임 스튜디오 게임브릿지 대표 도민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BIC에서 영광스럽게도 저희 게임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올해 개발 중인 웬즈데이라는 게임은 역사적 비극을 다룬 스토리텔링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을 만드는 저희의 기획 의도와 이를 통한 게임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6년부터 게임브릿지 스튜디오를 창업한 대표 도민석입니다.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이후에 문화 콘텐츠 산업에 관심을 느껴서 게임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해보기 위해서 석사를 거쳤고 이후에 게임브릿지 창업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현재 16명의 유능한 인재들이 모인 팀으로 열심히 웬즈데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2017년도에 처음 만들었던 애프터데이즈라는 게임으로 BIC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었고요. 그때 많은 유저분들이 현장에서 만나고 좋은 경험을 하고 추억을 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도 너무나 참가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처음 애프터데이즈라는 게임을 만들면서 네팔 현장 조사도 진행했고 저희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조금 더 새롭게 게임을 만든다는 그런 이미지로 스튜디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심자의 행운 덕분에 유니티 코리아 어워즈에서 플래티넘과 베스트 임팩트 상도 수상하면서 첫 데뷔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게임은 게임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눌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것을 꿈꾸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던 애프터데이즈라는 게임의 수익 중 약 300만 원을 네팔에 기부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게임이 조금 독특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는 게임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역할은 결국은 경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경험, 게임에서 얻는 좋은 경험, 그 일을 통한 몰입감, 그 글을 통한 성취감과 재미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회적 공감대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임팩트 게임을 통해서 저희가 사회적, 문화적 가치까지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임팩트 게임의 성공 사례들입니다. 특히 디스 워 오브 마인, 반교, 그리고 미싱 같은 게임들은 시장에서도 그리고 평단에서도 호평을 받으면서 성공적인 임팩트 게임의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만들게 된 웬즈데이라는 게임도 한국과 동아시아의 비극적인 현대사를 다룬 작품이기에 반교에서 많은 모티프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웬즈데이라는 게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웬즈데이 게임의 역사적 배경을 위해서 짤막하게 역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평양 전쟁 중에 아시아 많은 국가들의 여성들은 일본군에 의해서 성착취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현재도 생존자분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한국의 첫 생존자분의 증언이 있었던 1991년 8월 14일은 수요일로 그날을 저희는 기리고 다른 글로벌 게이머 분들께 이 날을 알리기 위해서 웬즈데이라는 게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1991년부터 현재까지 약 30여 년 동안 한국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생존자와 피해자분들이 연대한 수요 집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고 계시고 많은 생존자분들의 평균 연령이 91세로 고령이셔서 언제까지 수요 집회를 거리에서 하실 수 있을지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생존자분들이 직접 증언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5년 정도 남았다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순간에도 우리 청년들이 대신 그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역사적 비극과 생존자분들의 아픔을 게임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전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게임뿐만 아니라 이러한 역사적 문제를 다룬 콘텐츠들의
한계와 그리고 숫자 자체를 파악해 봤습니다. 이전에 이 문제를 다룬 한국에서 만들어진 영화들이나 다른 드라마의 경우에는 피해자분들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에 집중을 하다 보니 굉장히 연령가도 높아지고 굉장히 자극적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게임 외에 영화와 소설과 같은 매체들은 게임과는 다르게 직접 경험하는 매체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몰입감을 전달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2차 대전 중에 있었던 참상인 홀로코스트를 다룬 영화 작품 숫자와 성노예 피해 문제를 다룬 숫자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게임으로 다루어진 사례는 극히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다른 매체들은 다큐멘터리 필름이나 역사적 고증자료, 논문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현재 미래 세대들에게 흥미롭게 전달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웬즈데이를 기획하면서 가장 중요한 3가지 포인트로 피해자 시선에서 벗어나서 내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공이 되는 경험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게임만이 가질 수 있는 높은 몰입감으로 내가 직접 이 주인공이 되는 경험을 드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게임은 유튜브나 트위치 등의 미래 세대들이 흥미롭게 보고 있는 매체로 전달될 수 있도록 마케팅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웬즈데이 스토리텔링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현 세대들에게 조금 더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한 끝에 시간 이동이라는 컨셉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수요 집회가 있었던 1992년 1월의 서울 상황과 1945년 일본군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시점을 5번 시간 이동을 하면서 과거에 풀지 못했던 단서들을 파악하고 과거에 구해하지 못했던 친구들을 구해내는 방식의 스토리텔링 어드벤처 게임으로 풀어내게 되었습니다. 네, 잠시 저희가 만든 웬즈데이의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저희는 수많은 고증 자료를 바탕으로 과거 시점과 1992년 서울 상황을 3D 그래픽으로 표현을 해보았고, 그리고 모션 캡처를 사용해서 연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작가님이 이 고증 자료를 파악하시면서 굉장히 잔혹한 내용들을 많이 보셔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15세 이용가에 적합한 스토리로 각색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희가 고증 자료를 파악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이 문제가 한국에서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의 배경을 인도네시아 암바라와 섬으로 특정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실제로 태평양 전쟁 중 섬마다 일본군의 캠프가 있었고 그 캠프마다 위안부 수용소도 있었습니다. 위안부들은 일본군의 보급 물자처럼 계속 일본군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이동하게 되었고 전쟁 말미에는 소각 명령을 내렸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인도네시아 암바라와 섬을 특정한 이유는 바로 이곳이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에 지어졌던 특이한 요새 시설을 일본군이 식민지로 암바라와 섬을 뺏으면서 군부대로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도 위안부 시설이 있었고 조선인 청년들도 강제 징집되어 있었던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제가 현장 자료들을 조사하면서 현지에서는 이 요새가 관광지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사진을 통해서 내부 시설의 구조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던 전쟁 말미에는 이곳이 굉장히 끔찍한 분위기를 나타냈을 것으로 짐작해서 게임 속에서도 그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웬즈데이에는 총 10명 이상의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특히나 92년 상황과 45년 과거가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캐릭터의 과거 모습과 현재 모습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웬즈데이 주인공인 순이는 과거 시점에서는 10대 후반으로 표현되어 있고 현재 시점에서는 60대 후반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이가 구해야 되는 친구들의 국적도 한국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중국 등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본군과 순이를 도와주는 조력자 그룹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각 인물들 간의 숨겨진 이야기나 각 인물들 간의 배경 스토리도 게임 안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저희 순위의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미지들을 참고를 했습니다. 특히나 한국 소녀의 이미지를 나타냈던 게임 레퍼런스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과거에 있었던 저희 실제 피해자분들의 사진이나 과거 일제 시절에 있었던 복장 등을 참고하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녀의 모습과 할머님이 되었을 때의 모습이 일관성이 있도록 모델링을 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녀와 할머님의 캐릭터 모델링 그리고 우리 순이의 아들 캐릭터도 등장을 하게 되고요. 아들도 92년 상황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1992년 대한민국의 당시 피해자분들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좀 가부장적인 인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함께했던 친구들의 모습도 과거의 복장과 현재 복장에 나눠서 구현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순이와 친구들의 과거 복장 중에는 간호사 복장이 있는데요. 이는 저희가 고증 자료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를 반영한 것입니다. 과거 이분들이 위안부로 끌려왔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간호사로 고용이 되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일부 간호 훈련을 거짓으로 시켰던 미션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반영을 한 복장입니다. 그리고 순이를 도와주는 조력자 그룹도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일본군과 다른 캐릭터들은 게임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캐릭터의 연출과 움직임 표현을 더 섬세하게 하기 위해서 모션 캡처도 활용했는데요. 모션 캡처했던 모습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2차례 모션 캡처를 진행했었고요.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모션 capture 일정보다 연기가 되면서 게임 출시 일정도 연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실내에서 다수의 인원이 촬영해야 되는 모션 캡처 스튜디오를 섭외하기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저희 게임의 스크린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열대우림의 습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글 표현에 신경을 썼고 당시 순이의 한복 복장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모션 캡처 이후에도 애니메이터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게임 속에 등장하는 화제씬의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안소의 소재인 목재가 타는 연출을 위해서 연기 표현과 불길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펙트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테스트 중에 좀 최적화 문제에 걸림돌이 되고도 있어서 저희가 많이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순이의 최대 대적자인 일본군 장교 사토와의 대결 장면입니다. 저희가 액션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액션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과거 해안가의 포격신과 대적 장면의 긴박감을 위해서 음향과 연출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네, 보시는 배경은 주한 일본 대사관 건물입니다. 이곳 앞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 집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건물은 얼마 전 신축 공사를 위해서 철거가 되어서 앞으로는 볼 수 없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웬즈데이 안에서나마 이 일본 대사관의 예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게임 속에 수첩 기능이 있어서 이곳에서 얻은 단서들을 모두 확인하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집되는 단서들을 저희가 총 34가지 이상으로 설정을 했고요. 이 단서들은 모두 역사적 고증 자료를 기반으로 저희가 수집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이 단서들을 통해서 실제 역사 사실들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게임 스튜디오이면서 동시에 소셜 벤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게임으로 최대한의 사회적 가치를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 웬즈데이의 방향성과 성공 가능성을 점쳐보기 위해서 저희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습니다. 한국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인 텀블벅에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는 여기서 3,551명의 후원자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올해 7월까지 국내 크라우드 펀딩 사상 최다 후원자 수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약 1억 원의 후원금을 모으면서 웬즈데이에 대한 방향성에 공감하시는 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후원해 주신 분들의 연령 분포입니다. 1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의 밀레니얼, Z세대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셨습니다. 또한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점도 저희는 고무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분들은 트위터와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에 대한 정보를 메인 포털에서 검색하시고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로 유입이 되셨습니다. 저희는 크라우드 펀딩 기간 중 뒷광고 없이 다양한 인플루언서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인기 있는 소비에트 걸이라는 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희 게임 소식을 공유해 주시면서 많은 분들의 유입을 이끌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게임 출시 후에도 다양한 스트리머 분들의 게임 방송을 통해서 많은 유저분들께 전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언론사들의 관심도 받고 있어서 저희는 작년에 인디게임사 중에서는 최초로 KBS 뉴스에서도 방영이 되었고 이 영상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호의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인디게임사가 만든 작품이고 스토리 어드벤처 장르의 특성상 스토리가 완결되면 추가 수익을 내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라우드 펀딩 기간 중 리워드로 만들었던 굿즈 상품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어서 게임 출시 후에 굿즈 리워드를 추가로 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동이라는 독특한 컨셉 덕분에 영화사에서도 관심을 보이셔서 저희가 시나리오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2차 창작물로도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11월 스팀을 통한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글로벌 게이머 분들께 알리기 위해서 6개 언어로 번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언어로 번역할 수 있도록 언어 번역에 도움을 주실 분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개발 중인 웬즈데이는 역사적 비극을 다루는 스토리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PC와 내년에는 모바일로 출시할 계획이고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게임을 통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유튜브와 트위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게임을 통한 수익으로 이 문제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은 게이머분들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아직 저희는 많은 경험을 해야 되는 작은 인디게임사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게임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동기는 우리 게이머분들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힘들 때마다 보면서 힘을 받는 댓글인데요. 내 오장육부를 바치겠다는 우리 팬분도 계십니다. 저희는 이런 게이머분들의 응원을 믿고 더 열심히 더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소셜 임팩트 게임을 만들고 사회와 게이머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게임브릿지 식구들도 더 많은 노력과 더 다양한 작품으로 게임을 통한 선한 영향력을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BRC가 올해는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